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3. 송과장 편 줄거리 요약. 네이버 웹툰 원작. 송이구 앤드 북북러버. 목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3편은 송과장 이야기다. 1편에서 상무님과 최 부장에게 부동산 조언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계약하기 위해 반차를 쓰기도 했던 송과장이다. 1편에서 송과장이 스치듯 나왔을 때 엄청 똘똘하고 일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는 스마트한 이미지였다. 3편에서는 송과장의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다. 송과장 이야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때 자존감을 바닥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후 아버지와 함께 정신과에 방문하게 되면서 치료를 시작한다. 어릴 적 좋아했던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고 피아노 연주 아르바이트도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송과장의 여신님도 만나게 되고 취업도 하게 된다. 그리고 송과장이 지금처럼 부동산을 하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읽은 후 제 생각은요? 3편 송과장 이야기는 저자의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같은 성씨가 송으로 같은 것도 그렇고 저자가 나왔던 유튜브 영상을 종종 보면 저자가 말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책에서 송과장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다. 아무튼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서 지금 송과장의 모습까지 과정을 읽으니 대단하다 싶었다. 마지막에 성공의 함수 이야기 부분은 진부하고 뻔한 그 이야기가 바로 성공의 함수라고 하니 역시 실천과 꾸준함이 중요함을 생각해본다. 좋았던 문장이 있나요? P. 57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듯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P. 107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니 얼떨떨하다. P. 114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소득의 극대화, 둘째 소비의 최소화, 셋째 소득의 극대화와 소비의 최소화를 합한 것. 두 분 삶 자체는 동등한 가치를 갖지만 삶의 질은 다르다. P. 126 그때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다. P. 135 지금의 나는 대서양 한가운데에 던져진 꽃게보다 못한 꽃게랑이지만 언젠가 한 마리의 돌고래가 되어 마음껏 바다를 횡단하겠다고 다짐한다. P. 155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쓸 것이다. P. 204 여유로운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굶는 것.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 P. 216 투자는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사는 게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P. 219 그 방향키는 오직 나만이 나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도 이제야 분명하게 깨닫는다. 그리고 모든 꽃은 각각 피는 계절이 있다. P. 235 공급은 새로 짓는 집과 이미 지어놓은 집의 주인들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들이야. P. 240-241 돈이 많아도 돈에 스트레스 받고 더 벌기 위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구속된다면 그건 그냥 재정적으로 여유로울 뿐이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더라고. 경제적 자유는 재정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자유가 합쳐져야 해. P. 297 나의 시간은 부족하고 남의 시간은 많다. 나의 노력은 힘들고 남의 노력은 쉽다. 나는 힘들고 남은 편하다 노력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귀찮음과 힘듦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 핑계는 본인에게는 꽤나 합리적이겠지만 결국 핑계에 불과하다. P. 298-299 투자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정보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P. 299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진부하기 짝이 없다. 일찍 일어나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관심 분야에 깊이 파고들고 운동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당장 일어나서 실천하고 메모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고 담대한 목표를 만들고 자신을 통제하고 윤리적이며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
어디서 베껴쓰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 그럼에도 진부하고 뻔한 과정이 바로 성공의 함수이다. 김 부장 이야기 3 송과장편 엔드 어사. 구구절절 길게 써서 미안하네 시간이 있었으면 훨씬 간결하게 썼을 텐데. 마이너스 파스칼 마이너스. 이 말이 연상되는 소설입니다. 저자의 글솜씨의 상당 부분은 짧은 단문을 잘 활용하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기가 편한 이유입니다. 김 부장, 정대리권 사원에 이어 마지막 송과장 이야기. 1편, 2편에서 보여진 송과장은 말 그대로 빈틈없는 바른 생활 사나이였습니다. 3편을 읽어보니 송과장이 원래 바른 생활 사나이는 아니었고 어떤 인생의 계기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이 설명되는 초반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중반 이후 이야기는 다소 지루합니다. 공자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제 취향에는 단조로운 무용담의 3편보다는 1편, 2편처럼 다소 빈틈이 있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방황하고 결국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더 큰 공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과장도 소시적에 물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급기야는 자살 시도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가 삶의 자세를 바꾸는 방법은 절약, 독서, 몰입입니다. 이 책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부동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답처럼 말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좌절이 심한 시기에 그러니까 너도 돈 열심히 모아서 집 사면 되잖아 하는 식의 윽박지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송과장처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투자 수단으로 땅과 부동산에만 올인한다면 그것도 그리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설이지만 귀담아 둘 내용이 보입니다. 아래 적습니다. 원래 사람은 비교하는 존재다. 그렇게 태어났다.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말이다. 그렇다.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다. 생각해보니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도 그 돈으로 집을 산다고 한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3가지, 의식주,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집에 사는 것, 셋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사람들은 집을 고를 것이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권사원의 남자친구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자고 했다고 한다. 떨어지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런데 떨어뜨리고 싶다고 해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착하는 것. 이런 가정들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소비를 절제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 돈을 쓰면서 무언가를 사는 짜릿함보다 유혹을 물리치고 아끼는 짜릿함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내 기분을 위해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소비를 한다. 기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나를 성찰하는 일이다. 소비에 있어서 스스로를 통제할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특별한 향기를 찾기 위해 시간을 전부 써버리잖아. 그런데 그 향기를 결국에는 찾지 못해. 그 향기는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나고 있는데 그걸 몰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지. 타인도 아니고 나의 과거나 미래도 아니야.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우리의 꿈은 행복이 아니야. 행복은 자유의 일부일 뿐이야. 만일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진짜 자유라면 사회가 이렇게 차갑지 않을 것 같아. 모두 자유를 바라지만 오히려 자유에서 도피하려는 삶을 사는 것 같아. 김 부장 이야기 3 송과장 앤드 설렘북스. 김 부장과 정대리는 늘 말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들은 남의 시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기식 명품을 휘감고 다닐 때 송 과장은 달랐습니다. 한 건과 두 건에서도 송 과장은 아침 4시 30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출근하여 새벽 6시에 회사에 도착하여 독서를 하거나 부동산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해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한 건과 두 건에서는 송장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지만 너무 반듯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나오길래 어릴 때부터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완벽한 엘리트인 줄 알았는데 송장에게도 많은 시련과 아픔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송희구 작가님 본인이 송장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시험도 곧잘 보았습니다. 그가 내리막길을 내디딘 고등학교 때부터였지요. 조금씩 내려가는 성적은 바닥까지 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아는 문제를 틀렸다는 것. 보기를 잘못 읽거나 아는 내용도 틀리며 사소한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나중에야 밝혀졌지만 그는 ADHD라 불리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내신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 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공부를 하려 해도 다른 거에 신경 쓰이고 집중이 되지 않고 그러다 침대에 눕고 결국은 잠이 드는 것. 이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취준생 시절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연달아 실수를 반복하며 이틀 만에 잘리고 맙니다. 유유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대학교 선배한테 편의점 사장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나 같은 놈은 없어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 결국 그는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뉴스에서 에어백이 잘 안 터진다는 기사를 읽었던 것을 기억하며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속도를 올렸지요. 시속 110, 120.130, 140.150, 160. 그의 바램대로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자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주인공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아요. 송 과장을 지탱해준 힘차 사고에 깨어난 그는 결국엔 아버지 손에 끌려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였습니다. 어릴 때 시작해서 어른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지요. 낮은 자존감과 취업의 실패. 그나마 그가 좋아하는 것은 어릴 때 배웠던 피아노였습니다. 유튜브로. 피아노 연주 영상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요. 어린 시절 가난한 형편 때문에 피아노 학원에 얼마 다니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의 권유로 좋아하는 것을 다시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곧잘 쳤기에 유튜브를 보며 연습하자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음악학원 강사 자리. 면접 자리에서 실력을 테스트한 원장님은 잘 치시기는 하는데 너무 기본기가 없어서 저희는 전공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또 좌절을 하며 학원문을 나섰지만 마지막 말이 뇌에 맴돌았습니다. 잘 치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가 알아본 곳은 재즈바였습니다. 짝짝짝 테스트 겸 사장님 앞에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쳐보시겠어요? 아무거나요. 떨렸지만 그래도 무사히 끝까지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짝짝. 와, 잘 치시네요. 그리고 결국 재즈바에서 건반 연주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암울했던 송 과장 인생이 그나마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재즈바의 연주팀으로 취직하고 나서부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재즈바에 취직했다며 대기업엔 어떻게 근무한 거야? 지금부터 송 과장 이야기 시작입니다.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으며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족함 투성이던 그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정도로 어떻게 노력하고 성장하였는지. 그야말로 TV 인생극장에 나오는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저는 역행자를 출간하신 자청님도 생각나더라고요. 달라진 송 과장님의 자기계발서 부동산 임장 다니는 방법.
경제적 자유 이르는 방법 소비 습관, 종잣돈을 모아 재테크하는 방법 등 도서관에서 빌려보았던 책인데 새 권은 사야 하나 할 정도로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인생 역전 스토리로 읽다 보니 더 몰입해서 감정이입도 되고 송장님을 응원하고 되었습니다. 어쨌든 부지런한 송장님은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책도 읽고 일기도 써보고 과장님은 일기를 아침에 쓰신답니다. 그러다 오늘은 일기 말고 다른 걸 써볼까? 블로그에 글을 써볼까?